외형만 봤을 때는 너무 귀엽고 사람에게 힐링을 줄 것 같았는데 절대 그러진 않아요. 사람 손만 대도 슉슉. 얘네 둘 다 나름대로 한국에 와가지고 꽤 오랜 시간을.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현재 있어서 마이크 녹음을 3번 했어요. 3번 다 빠꾸가 나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남자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 주제는 사양고양이에요. 이번엔 사양고양이 관련해서 질문을 답해볼까 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에 보이시는 이 사양고양이 보이시죠? 2마리의 사양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아이는 아직까지 이름 없습니다. 아무튼 사양고양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왜 철창에서 좁게 키우냐 이거예요. 여기에 관련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양고양이는요, 이름 말만 고양이고 실제로는 고양이가 아니에요. 족제비나 몽구스 이런 종류에 가까운 생물이고요. 야생에서는 주로 나무 위에 사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활동 범위가 많이 입체적인 거죠. 주로 나무에서 벌레나 새 아니면 새의 알, 도마뱀, 과일 이런 걸 먹고 사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육을 할 때 입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철창에서 키우게 됐어요. 이건 좀 짧은 그냥 이유예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사양고양이는 사실 해외에서는 가격이 정말 저렴한 동물 중 하나예요. 가격이 얼마나 저렴하냐면요, 이게 약간 가격적인 얘기를 말을 하면은 생물을 막 돈으로 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한데요. 실제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사양고양이의 수입 원가가 아마 20만원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 30만원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때문에는 현재에는 수입이 막히긴 했는데 그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이전에는 정말 많은 사양고양이들이 한국으로 수입이 들어왔었어요. 한국을 제외하더라도 전 세계로 수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사양고양이가 그렇게 한국에 오긴 했으나 한국에서 잘 사육된다는 얘기를 접해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업체, 이런 뭐 사업 자체가 생물 쪽에 있다 보니까 동물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양고양이가 한국에서 잘 키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접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막 그 카페나 이런 데 둘러보면은 이 아이들이 다시 재분양 가는 경우는 많아도 누군가가 잘 키우고 있고 애교가 많아요, 저희 집에서 잘 적응했어, 이러한 내용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사실 얘네들은 성격이 엄청 예민해요. 사람이 얘 좀 오래 키웠는데 나랑 친해졌을까 싶어서 손을 내밀면 일단 그 손은요 씹혀요. 엄청 막 피가 나고 물리고, 똥 치워주려고 하면은 사육장을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만지려고 하면 똥 싸고, 그리고 한번 이제 병원 데려가려고 끌어안기만 해도 애들이 막 발바둥 치다가 탈진하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이 예민한 동물인데, 강아지는 예로다 강아지나 고양이 예로 들게요. 얘네들도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 와중에도 그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고양이들은 아직까지도 야생성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과 친해진 아이들 대상으로만 선별을 통해서 누대를 했고, 그리고 사람과 친해지는 과정을 밟았는데도 일부 이제 고양이들은 야생성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사양고양이는요 그렇지가 못해요. 얘네들은 일단은 첫 번째로 반려동물로서의 역사가 극히 짧아요. 얘네가 서식을 하고 있는 이런 뭐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서도 얘네는 거의 고기로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가죽을 위해서 밀렵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얘네들 반려동물로서 키운다? 이거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다가, 뭐 키우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늘기는 했어요. 근데 거의 그 역사가 엄청나게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친해지기도 많이 어려웠던 종이고요.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귀여운 외모에 반해가지고 얘네는 입양을 했어요. 근데 끝까지 야생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막 외형만 봤을 때는 너무 귀엽고 사람에게 힐링을 줄 것 같았는데 절대 그러진 않아요. 사람 손만 대도 슉슉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재분양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예로 들자면은 고슴도치로 예를 들면 좀 더 편하겠네요. 사람이 좀 이쁘다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보면 고슴도치 때 매력 터지잖아요. 귀엽고. 근데 손만 대면 슉슉거리고, 뭐 밥 주려고 하면 슉슉거리고, 뭐 똥 치워주려고 하면 슉슉거리고, 뭐 한번 손으로 만져보려고 하면은 그 바늘에 엄청나게 찔리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죠. 뭐 야생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분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귀여워서 데려왔으나 그렇지 못하니까. 만약 이제 키운 아이가 야생성을 계속 갖고 있다면은 첫 번째로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뭐 관리, 일단은 얘네를 막 건강 체크도 해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뭐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 과정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저는 정말 사활을 걸어야 돼요. 얘네가 언제 물 줄 모르니까. 뭐 애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이게 제가 뭐 동물을 보호하는 건 보호단체의 입장이 아니라, 저는 뭐 그냥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동물도 실제로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사람이랑 마주칠 때마다 얘는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막 커다란 동물이 와가지고
막 자꾸만 자기를 건드리려고 하고 갑자기 앞에 서면 애들은 겁을 먹고 위축되고 무섭고 항상 긴장되고 그러거든요. 예로다가 뭐 설명을 드리면은 뭐 존 존스, 앤더슨 실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밥 떠먹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잖아요. 얘들도 똑같거든요. 엄청나게 긴장을 해요. 그렇게 얘네가 야생성을 유지하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는 다소 안 좋은 이런 사육장에서 사육을 하면서 사람과 강제적으로다가 친해질 수 있도록 그런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여기서 사육을 하게 된 거거든요. 현재에 있어서는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엄청나게 비난하신 분은 없긴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영상을 준비하는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뭐 댓글로다가 서로 싸우는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사람과 좀 강제적으로 친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키운 거거든요. 그래야지 사람과 계속 접촉이 있고 그리고 서로 이제 교감을 하면서 친해지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가 있었거든요. 다소 넓은 환경에서 얘를 풀어두면요. 얘 때문에 방도 한번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에서 적응을 절대 안 했어요. 항상 어디 숨으려고 했었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 철창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얘하고 아직까지는 더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싶었고요. 사실 뭐 현재에 있어서도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호의적인 애는 아니에요. 야생성을 갑자기 보인 경우도 있고요. 되게 온순하다 싶었는데 한 번씩 물어뜯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죠. 향단이의 경우에는 한국 가정에서 입양된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아직까지도 인터넷에 분양글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개인이 분양하던 아이였고요. 그 분양을 이제 반복을 하다가 저한테 오게 됐었고 그리고 두 번째 사양 고양이의 경우에도 이제 한국의 동물원에서 2년인가 3년 동안 키워줬던 아이고 이 아이를 제가 100만 원인가 120만 원인가를 주고 데려왔어요. 얘네 둘 다 나름대로 한국에 와가지고 꽤 오랜 시간을 이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절대 따르지 않고 야생성이 좀 강했던 아이들이죠. 어찌됐건 얘네들은 이제 한국에서 살기도 했고 얘를 다시 아프리카로 되돌려 놓는 건 너무 힘들고 당시에 뭐 여기저기서 수입이 됐던 아이들이고 일단은 사람과 살게 됐으니까 얘네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좀 일종의 사랑니 같은 거죠. 뭐 마냥 내비둘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소 좀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 안 좋아 보이긴 해도 강제적으로 친해지기 위해서 또 얘네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육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사양고양의 경우에도 지금 좀 그나마 많이 친해진 상황이긴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애가 좀 위축이 돼 있고 외부 소리나 이런 데도 자극에도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좀 일정 시간 동안은 그 철창에서 사육이 될 거예요. 향당이처럼 넓은 공간으로 아직 가진 않을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생물이란 게 획일적이었으면 저 좋겠어요. 뭐 삼성 핸드폰처럼 똑같은 기능 내에서 뭐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생물이라는 거는 똑같은 생물 내에서도 하다못해 사슴벌레를 키우더라도 똑같이 키웠는데 하나는 더 크게 자라기도 하고 뭐 더 멋있게 자라기도 하고 더 빨리 성충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뭐 각각의 그런 개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이 아이들이 저는 그나마 좀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더 좋은 환경을 맞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제가 틀린 점이 있더라도 뭐 너무 막 비난하지 하기보다는 편하게 말씀 주시면은 저도 앞으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러한 과정인 만큼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평바. 실제 내려놔. 그래요. 고생했어요.
태양아 그만 집에 가자. 들어가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